1학년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했답니다.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다.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과 예방 접종을 한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이때 상수 ABCD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남학생인 사건이면 제가 한 명을 뽑았어요. 360명 중에 남학생일 확률이 360분의 A죠. 이 사건을 제가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을 한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게. 그럼 PA는 제가 36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되죠. A명.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을 한 학생 36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예방 접종인 접종. 뭐야? 아니, 죄송. 이거 A가 아니잖아. 이거 A가 아니네요. 죄송. 자,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일 확률은 240명 중에 한 명 뽑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을 했다. 접종을 한 사람이 216이라며.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둘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어요. 독립이다라고 하면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면 서로 독립이라고 했죠. 독립인 거 같다 아니다 국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간에는 얘만 만족하면 서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제가 한 명을 뽑았는데 남학생이면서 예방접종을 한 학생이니까 360명 중에 여기 속한 애를 뽑은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식 만족해야 돼요. 자, 360 하나 약분하시고 뭐 이렇게 남겠네. A는 그러면 0, 0 약분하고 8로 약분하면 3, 8? 왜 8이야? 12로 약분하면 2, 3. 다시 3으로 약분하면 72. 자, A가 144 나오죠, 그럼. 맞습니까? 자, 그럼 A를 144라고 구했다면 나머지는 그냥 채워 넣으시면 되죠.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144. 그럼 얘랑 더해서 216 나와야 되니까 C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했다라고 칠게. 96, 72, 여기는 얼마니? 48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 그럼 나머지는 구하라는 거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이건 조건방률이지. 제가 여기서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여학생이 나왔어. 여학생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120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예방접종을 한 학생일 확률이면 여기 속한 애 120분의 72 구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120분의 72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됐어? 뭐가 똑같냐고? 비율이 똑같냐고?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로로. 세로가 2대 1대 3.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B는 똑같은 거 맞습니다. 맞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 근데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는 제가 좀 어렵고 지금 이 B를 말하는 건가? 독립사건이면 그건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 일반화해도 되나? 자, 625번. 자, 이제 이 책은 당분간은 들고 오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1학기 때 많이 나가봐야 확률까지 나갈 테니. 자, 비행기의 각 엔진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다른 엔진이 고장이 나던 말던 어떤 다른 엔진은 전혀 상관없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고 반수 이상의 엔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엔진이 작동할 때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한다. 일단은 절반 이상 엔진이 정상이면 안전하게 비행한다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엔진이 비행 중에 정지할 확률을 P라고 했고
엔진이 2기인 비행기가 4기인 비행기보다 안전한 것은, 자, 하나는 엔진이 2기인 비행기가 있고요. 자, 하나는 엔진이 4기인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안전하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비행한다. 그러면 지금 얘는 엔진 2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엔진이 4기가 있고,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안전할 확률을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안전할 확률. 정지하는 확률을 안전할 확률. 자, 안전할 확률. 그럼 엔진 2기인 비행기가 안전하려면 둘 다 정상이어도 되고, 아니, 정지할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쉽겠다. 아니다, 똑같겠다. 죄송. 안전할 확률은 둘 다 띠용띠용 정상이어도 되고, 절반 이상만 안전하면 된다며. 절반 이상만 안전하면 되니까 저는 불안전한 게 더 낫겠네. 이거 말고는 다 안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케이스. 고장날 확률을 구할게. 고장났다라고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안전하지 않은 건. 자, 그럼 엔진 2기인 비행기가 고장날 확률은 엔진 2대가 다 망가져야 되지. 다 망가져야 됩니다. 확률로 뭡니까 그럼? 하나가 정지할 확률을 P라고 했으니까 둘 다 정지하려면 각각 독립이니까 P 곱하기 P. P 제곱이 되겠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엔진 4기인데 4기인 비행기가 고장이 나려면 엔진이 몇 기가 망가져야 돼? 3개나 4개가 망가져야 되지 않아? 절반이라도 가동되면 정상이라며, 안전하다며.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망가지고 그냥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4개가 다 망가져도 고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얘는 이 4개는 확률 똑같지 않아? 고장 안 남. 고장 안 나고 나머지 3마리 고장이고 그게 4개고. 맞죠? 얘는 냈다 고장, P의 4제곱. 이거 두 개를 더한 상황이 비행기가 고장 나는 거지. 그러면 더 안전하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얘가 고장날 확률이 더 높을 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고장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면 얘가 더 안전한 거죠. 등호 관계가 좀 애매하네요. 얘가 고장날 확률이 더 높다. 같아도 되나? 더 안전하다라고 했으니까 등호는 이쪽에 집어넣으시면 안 되겠네. 자, P 4제곱부터 쓸게요. 이렇게 되면 되지 않아? 얘가 이쪽이 고장날 확률이 더 큰 거지. 이쪽이 고장날 확률이 더 큰 거. 자, P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양변 제가 P제곱을 나눠주면 얘는 1 P제곱, 얘는 P제곱 나눴으니까 P만 남고요. 자, 정리 좀 해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4P제곱,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P제곱. 자, 여기서 4P. 자, 다 넘겨.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얘가 고장날 확률이 큰 거니까 앞에 있는 애가 더 안전한 거죠. 3분의 1 초과 1 미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6이나 23, 693과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있으면 박수를 한 번만 치겠대요. 지금 뭐 그러니까 얘는 3, 6, 9 3개 들어갔지만 박수는 한 번 친다는 얘기지. 이 게임을 시작하여 999까지 진행되었을 때 박수를 모두 몇 번 쳤는지 구하여라. 그러면 박수를 칠 때는 언제냐면
3이든 6이든 9든 있으면 박수를 치는 거지. 그럼 3만 있을 수도 있고 6만 있을 수도 있고 3, 6이 있을 수도 있고 3, 6, 9가 있을 수도 있죠. 케이스가 많지 않아?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럼 정반대의 케이스를 세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박수를 치는 횟수가 아니라 박수를 안 치는 횟수. 그럼 전체 숫자가 999개니까 999에서 박수 안 친 횟수를 빼면 친 횟수가 나올 것 같아. 맞나? 자, 그러면 제가 1부터 999까지니까 최대 쓸 수 있는 자릿수가 3개예요. 3개인데 쓸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그럼 몇 개 있니? 10개 있죠? 10개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나는 3, 6, 9가 없는 숫자를 한번 셀 거야. 3, 6, 9가 포함이 안 된 숫자. 그럼 3, 6, 9가 포함이 안 된 숫자면 뭘로만 이루어져 있냐면 0, 1, 2, 4, 5, 7, 8로만 이루어진 숫자를 셈을 하면 되죠. 그럼 얘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7개죠. 그럼 이 7개의 숫자로만 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3, 6, 9가 없겠지. 걔는 절대 박수를 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전체 숫자가 1부터 999까지 999개인데 거기서 이 개수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개수를 세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건 지금 세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도 있죠. 0, 1, 2, 4, 5, 7, 8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맨 앞자리에 0이 오고 뭐 5가 오고 7이 오면 얘는 그냥 57로 생각을 하고 맨 앞에 여기 0이 오고 0이 오고 7이 오면 얘는 그냥 7 같은 숫자로 간주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지? 7개. 여기 쓸 수 있는 숫자도 몇 개? 쓴 애 또 써도 되니까 7개. 여기 쓸 수 있는 숫자도 7개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0, 1, 2, 4, 5, 7, 8로만 만든 숫자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의할 점은 하나 있겠네. 뭐는 빼야 됩니까 지금? 다 빵빵빵을 적는 경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1부터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야 이거 곱하면? 자, 49 곱하기 7. 7, 9, 63. 4, 7에 28. 28이니까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342개를 어디서 빼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반대되는 케이스를 세문한 거니까 전체 숫자 999에서 342를 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657번 박수를 치면 되겠죠? 잠깐 이거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0을 앞에 쓰면 그냥 두 자릿수나 뭐 한 자릿수나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쓸 수 있는 숫자가 0, 1, 2, 4, 5, 7, 8밖에 없고 그 중에 빵빵빵 쓰는 한 가지 경우는 빼셔야 된다고. 얘는 빵빵빵 쓰는 경우. 이건 안 되니까. 1부터 999까지라고 했으니까. 네, 됐습니까?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볼게요. 54번까지는 지금 지난번 숙제였고 그 다음에 59번을 제가 한번 볼게. 함수. 함수는 중복조합까지 이제 짬뽕이 돼야 진짜 고난도 함수가 나오고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두 집합 x는 1, 2, 3, 4, 5, y는 a, b, c, d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어떤 정역에 들어가는 두 원소의 합이 7이면 둘은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 5 둘이 더하면 1, 6 안 되죠. 1, 6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 2, 3, 4, 5밖에 안 되니까 이건 글러 먹었고 2, 5, 3, 4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야? 2랑 5를 더하면 7이니까 그러면 F2랑 F5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이랑 4랑 더하면 7이니까 이 관계식 만족시켜야 된대. 맞죠? 조건 심플합니다. 그럼 쟤를 만족시키는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어. 아무 조건도 없죠. 1대1 함수인지 뭔지 뭐 이런 조건 없어요. 이거 왜 7이야? 4, 죄송.
됐습니까? 그럼 제가 함수를 작성을 해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면 f2랑 f5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네는 f2만 고르면 5는 자동으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개? 네 군데 중에 하나로 화살표 나가면 되고, 뭐 나갔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3이랑 4도 화살표가 나가야 되죠. 근데 얘가 나갈 수 있는 화살표도 여전히 네 가지 아니야? 이건 뭐 1대1 함수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네 가지 똑같습니다. 그럼 3이랑 4도 넷 중에 하나 선택해서 화살표 같이 보내고 이제 남은 거 뭐밖에 없니? 1밖에 없죠. 1은 아무 데나 나가면 되지. 그럼 F1이 가능한 가짓수는 그냥 네 가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겠어? 곱해야지 뭐. 선택하고 연속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하는 거니까 4의 세제곱이면 그냥 64 나오죠. 64. 자, 그 다음에는 문자를 나열하는 거. 저는 62번 정도로 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과제로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개의 문자. 여기는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입니다. 7개의 문자가 있는데 C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볼게.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했지?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죠. 그럼 C와 D는 일단 냅두고 나머지가 이거야. 그럼 얘를 먼저 배열해야 되죠. 그럼 쟤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어떻게 구해? 5팩 나누기 3팩 2팩 맞죠? 문자 5개인데 그 중에 3개가 똑같고요. 다시 2개가 똑같고 10가지. 이 10가지는 A, 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게 10가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C, D는 이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잖아. 이거 1학년 때 한 거잖아. 맞죠? 몇 자리? 6자리 중에 2개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지. 그럼 10가지에다가 나머지 CD 배열. 자, 300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문제 풀 시간을 드릴게. 물론 6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네 자리 자연수. 먼저 쉬운 것부터 합시다. 여기는 66번. 아마 여기 나온 게 기억만 잘 하신다면 우리 기본고사보다 여기 나온 문제들이 더 쉽습니다. 사실. 자,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 뭐 심플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뭐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이렇게 나누셔도 되겠고 그냥 이 6개를 다 나열한 다음에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빼버리셔도 되겠고 그지 않니? 자,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맨 앞에 3이 오는 경우 6자리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 케이스는 맨 앞에 1이 오면 0, 2, 3을 뒤에 배열하면 되죠. 0, 2, 3을 뒤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 나누기 2 2개로 같으니까 2팩, 3 2개로 같으니까 2팩. 네, 맞아. 5팩이 120이고 이거 4니까 30. 자, 얘는 그럼 2를 하나 썼고 0, 1, 2, 3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같으니까 5팩 나누기 2팩이죠. 이게 60까지. 그 다음에 얘는 3을 맨 앞에 썼으니까 0, 1, 2, 3을 배열하면 되니까 얘도 2만 2번 갖고 60 나오겠네. 자, 이거 다 더하시면 되죠. 150.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8번 한번 풀어보세요. 68번. 자, 얘는 제가 왜 풀어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시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의 배수예요. 자, 6개의
숫자에서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의 배수가 될 조건은 뭐지? 1의 자리에 0, 2, 4, 6, 8이 오면 되고 5의 배수가 될 조건은 1의 자리가 0이나 오면 되고 맞죠? 4의 배수가 될 조건은 맨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0, 4, 0, 0, 4, 0, 8, 1, 2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 3, 5가 제일 중요한데 3의 배수가 될 조건이 뭐니? 어떤 숫자가? 진짜 3으로 나누는 거 말고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죠. 이건 뒤에 통계까지 계속 쓰인 아이디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를 제가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7, 2 더하면 3의 배수 맞지? 12니까. 그러면 이 전체는 3의 배수다. 증명은 수학하에서 명제 시간에 나오는데 뭐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이걸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3의 배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3의 배수가. 어떤 숫자 한 개가 3의 배수가 될 조건은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된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분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여기서 숫자를 4개를 꺼낼 거거든. 4개를 꺼내서 이렇게 뿅뿅뿅뿅 배열을 할 거야. 배열을 할 텐데 아무리 작은 1을 4번 뽑는다라고 해도 4가 되죠. 합이 3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합이 4개 뽑은 숫자의 합이 6인 경우 합이 9인 경우 이렇게 기준을 해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합이 12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12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가장 큰 애 4마리를 뽑아서 더해봐도 9밖에 안 되죠. 그럼 합이 9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제일 큰 애 4개 뽑았을 때네. 이거 나열하면 이거 다 3의 배수지.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니까. 이미 합이 6이니까. 그럼 이거는 4팩 나누기 3팩이죠.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4가지가 나오겠고 자, 위에는 합이 6인 경우는 1, 1, 2, 2 아닙니까? 여기서 숫자 4개를 뽑았는데 1, 1, 2, 2를 뽑아서 나열했을 때 얘가 3의 배수입니다. 각 자리수의 합은 6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4개를 배열하는데 2개 똑같고 2개 똑같고 이 외에는 없죠. 합이 3이 될 수도 없고 12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갖다 더하시면 10 나오겠네. 10. 오케이. 못 풀 것 같아. 71번. 71번도 해보시오. 보면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어떤 사람이 8개의 계단을 오를 거야. 오를 텐데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 맨 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른 계단 수의 합이 8을 넘어가는 경우는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해볼게.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처음에 한 칸이면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2칸을 올라가면 8번째 계단에 멈추는 게 아니라 9번째 계단에 가겠지. 이런 케이스는 배제를 하고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8계단 오른 거 아니냐. 이건 배제를 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2계단씩 올라가면 이제 빨리 올라가겠다는 거죠. 2계단씩 올라가는 경우가 몇 번인지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는 그냥 냅다. 종전걸음으로 한 번씩 올라간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게 한 가지. 맞죠? 근데 내가 한 번은 도중에 2칸을 가겠다. 한 번은 도중에 2칸을 가겠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요거. 근데 얘가 이거 한 가지만 있을까? 아니죠. 맨 처음에 2칸을 올라가도 되고 두 번째 2칸 올라가도 되고 결국 6개랑 이 하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지. 2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7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1은 6개로 똑같으니까 이건 7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요까지 이해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1, 2, 2 이렇게 올라가면 8칸 올라간 거지.
근데 두 번을 맨 앞에 두 번 올라갈 수도 있고 두 칸,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1, 4개, 이 두 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을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도 되죠. 얘는 몇 개겠어? 그럼 5팩 나누기 3팩, 2팩. 이게 10가지. 그 다음에 두 칸씩 4번 가는 요거 한 가지 있겠죠. 저거 5가지 다 더하시면 되지. 맞습니까? 34 나오나요? 34. 이거는 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었고 이건 1학년에 내도 상관이 없는 문제야. 1학년이 내도 왜 상관이 없냐면 조합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 가지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의 자리 중에 두 칸 올라갈 자리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7C1. 7개 맞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 두 칸 올라갈 자리 2개 선택하는 거랑 똑같지. 15가지. 얘도 하나, 하나, 둘, 둘, 둘인데 5칸의 자리 중에 두 칸 올라갈 자리 3개 선택하는 거랑 똑같죠. 컨비네이션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구할 수 있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해버릇하는 게 나중엔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컨비네이션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이런 애들은 좀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만 좀 버겁습니다. 이런 애들은 문자의 종류가 3개가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우는 거고 자 다음 유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순서가 정해진 경우 이거 굉장히 많이 까먹습니다.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1학년 때 기준으로 하면 제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배열되는 게 순서가 정해진 거라고 했죠. 보통은 조합의 관점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조합의 관점이고 방금 살펴봤듯이 이 관점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연장해서 풀 수 있다. 그러면 변수가 더 많더라도 풀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는 국어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지금 5개의 문자 A, B, C, D가 있대. 근데 일렬로 나열했을 때 C가 D보다 앞에 온다. 자, 여기서 앞에 온다라는 표현은 딱 붙어서 바로 앞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C, A, B, D, E. 이것도 C가 D보다 앞쪽에 나오는 거 맞지? 이런 것도 맞다는 얘기야. 꼭 이웃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순열의 관점, 그냥 보통 순열의 관점으로 구하기는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C가 맨 앞에 올 때, 뭐 C가 두 번째 올 때, 두 번째 오면 D가 뭐 이런 데 오면 되죠. 그럼 가지수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지금 C랑 D만 조건이 있죠. 그리고 둘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일단 C랑 D를 같은 문자로 보는 거예요. C랑 D를 똑같은 동그라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배열합니다. 아니 얘를 배열하면 뭐 어떡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배열을 했다고 쳐. 그 다음에 무조건 앞쪽에 뭘 쓰면 될까? C를 쓰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조건이 있는 애들을 같은 문자로 생각하고 배열한 후에 앞쪽에 무조건 C가 오게 하면 되잖아. 그럼 쉬워졌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데 얘네는 자격이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 60까지. 그 60까지라는 게 이렇게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건데 나열한 후에 무조건 앞에 C, 뒤에 D를 배열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까? 이해했나 볼게. 74번 한번 풀어보세요. 74번. 쉽게 봅시다. 6개의 문자에 있는데 A와 A는 2보다 앞에 오고 그럼 A랑 E는 어떤 동그라미라고 제가 자격이 같은 것으로 보고 B는 D보다 앞에 오도록 그럼 B랑 D는 그냥 네모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 2개, 네모 2개, C, F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자 6개고요. 얘랑 얘랑 같고 2팩 나누고 얘랑 얘랑 같고 2팩 나누고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지. 얼마 나와? 180개 나오죠. 아니 왜 그렇게 나열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네모, 뭐 동그라미, C, 네모, F 이런 식으로 되면 무조건 A는 E보다 앞쪽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 이 자리고 B는 D보다 앞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BD가 있는 이런 배열을 제가 나름 고른 거지 지금. 자, 됐습니까? 자, 그냥 상문제도 하고 넘어가자. 76번도 풀어보세요. 이렇게 쉬운 교과목은 아니야.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한다. 일단 1부터 7까지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적었어. 5는 4보다 반드시 오른쪽에 배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5랑 4를 똑같은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5는 4보다 오른쪽이니까 얘를 배열한 다음에 무조건 오른쪽에 5를 쓰면 되죠.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여기다가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짝수가 여기서 2, 4, 6인데 지금 여기서 중복돼서 중요한 숫자가 뭐니? 4 아닙니까? 4.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했으니까 맨 왼쪽에는 뭐를 써야 돼요? 6이 와야 되죠. 어쩌고 저쩌고 얼레벌레 배열이 됐을 때 무조건 6, 4, 2, 이 순서가 돼야 됩니다. 이 문자를 다 7개를 배열했을 때 그러면 5는 여기서 어디에 와야만 할까? 4보다 오른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배열이에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얘네는 지금 일단 조건이 있잖아. 조건이 달렸고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이 네 마리를 다 똑같은 문자로 볼 거야. 다 똑같은 문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4개랑 2, 4, 5, 6 빼고 2, 4, 5, 6 빼고 1, 3, 7 남았죠? 지금 1, 3, 7. 얘네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얘네를 배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네를 배열하면 7팩 나누기 4팩. 일단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이게 210개인데 210이 답일까?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6, 4, 2, 이 순서대로인데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5는 4보다 오른쪽에 와야 돼. 이웃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배열을 맞췄을 때 6, 4, 5, 2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어도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그럼 다 조건이 달린 애를 같은 문자로 간주하고 배열했는데 얘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온 210에 곱하기 얼마 해야겠니?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422번이 나와야 되겠고 됐죠?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렇게 추겠습니다. 자, 77번 이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지금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P를 거쳐 B를 간다. 이거는 뭐 심플하죠. 최단거리로 가려면 A에서 P로 오른쪽이랑 위로만 가야 되지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면 최단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맞죠? 6번을 움직여야 되겠지. 6번을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4번, 위로 2번 가면 최단거리로 가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길도 가능합니다. 위로 먼저 한 번 갔다가 오른쪽, 위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얘도 6번 만에 갔으니까 똑같이 최단거리지. 그럼 이 가지수를 어떻게 셀 거냐? 아주 심플합니다. 아이디어는.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위로 2번 가면 되는데 지금 주황색으로 보다시피 위로 먼저 가고 오른쪽 가고 위로 가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도 되니까 이걸 배열할 때마다 최단 경로의 수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개는 같고 또 2개 같으니까 6팩 나누기 4팩 2팩이죠.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럼 이게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 P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구하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총 4번을 이동하면 최단거리로 갈 수 있지. 근데 먼저 위로 가고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위로 2번 가고 오른쪽 2번 간 거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위로 가고 오른쪽 2번 위로 간 거고 이게 다 최단거리 개수지. 그럼 결국은 문자를 배열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4개를 배열할 거고 그 중에 2개가 같습니다. 같은 것만큼 나눠주시면 되죠. 그리고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앞에는 약분하시면 30 나누기 2니까 15가 되겠고 뒤에는 6 나오겠죠. 자, 90까지. 네, 됐습니까? 아까 이거 물어본 거지?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 83번으로 볼게요. 가운데 뭐 길이 없거나 뭐 장애물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얘는 사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요점만 안 지나면 되죠. 요점 전체 길에서 저 점을 요 가운데 점을 지나는 경우를 빼셔도 되는데 조금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풀어볼게.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가운데 길이 끊겨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럼 이 경우는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찍어보시면 돼. 경유점. 네,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찍어낼 때는 제가 어떤 팁을 말씀드렸어요. 절대 중복이 되지 않고 빠짐없이 셈이 되게 점을 찍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A에서 B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최단거리로. 그럼 이거랑 비스듬하게 사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고 점의 개수는 최소가 되게 찍는 게 좋겠죠, 당연히. 자, 요렇게 4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될 것 같아. 이 진행 방향에 비스듬하게. 그럼 저는 왜 이렇게 4개의 점을 찍었냐면 이 4개의 점은 1번, 2번, 3번, 4번 점이라고 했을 때 절대 중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복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A에서 1번을 갔는데 2번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없지.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A에서 3번을 갔는데 4번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없죠. 근데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찍으면 왜 안 돼?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게 A에서 1번 거쳐서 B 가는 길에 A에서 1번, 2번 다 거쳐서 B도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A에서 3번 거쳐서 B 가는데 A에서 3번, 4번 다 거쳐서 B를 갈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뺄셈을 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럼 절대 중복이 되지 않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제가 찍어달라고 했어. 그럼 처음처럼 이렇게 찍어야겠죠. 이 4점 중에 하나를 통과하지 않고 B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4점 중에 2개 이상의 점을 통과할 수 있어? 절대 없죠. 최단거리로 가는 중이니까 반드시 A에서 1번 거쳐서 B번으로 가거나 A에서 2번 거쳐서 B번으로 가거나 A에서 3번 거쳐서 B번으로 가거나 A에서 4번 거쳐서 B번. 그럼 얘는 중복도 나오지 않고 이 경유점 중에 이 경유점을 지나지 않고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 다 셈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쉬운 케이스부터 해볼게. A에서 1번 간다. 한 가지밖에 없네. 근데 1번에서 B를 가려면 결국 5칸을 이동을 해야 되고요. 5칸을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4번이니까 4칸은 똑같고 5가지가 나오겠고 그 다음 쉬운 거 할게. 4번이 쉽네. 4번까지 가는 길이 한 가지. 근데 4번에서 B 가는 길도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2번 거치는 경우 2번이면 A에서 2번을 가려면 4칸 이동해야 됩니다. 4칸 이동해야 되는데 아래로 3칸. 자, 그리고 2번 거쳐서 B 가려면 5칸 이동해야 되는데 3번, 2번이죠. 같은 게. 자, 뒤에 거는 10이고 앞에 거는 4니까 40 나오겠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A에 3번 거친다. 3번 거치려면 이렇게 4칸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3번. 얘는 5칸 가야 되는데 아래로 4번. 자, 이거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66개 나오겠네요. 5번. 됐습니까? 자,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54번 이후로 85번까지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7개의 숫자 1, 2, 2, 4, 4, 5에서 5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5의 배수면 일단 1의 자리에 뭐가 와야 돼? 0이나 5가 와야 되죠. 지금 0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반드시 1의 자리는 뭐가 와야 되죠? 5가 와야 돼. 그죠? 그럼 이 나머지 4자리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4자리에 채울 수 있는 게 일단 1, 2, 2, 2 이런 식으로 여기 4자리를 배열할 수가 있고 1이 하나 포함됐을 때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죠? 1, 2, 2, 4 1, 2, 4, 4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 있겠지.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1이 없을 때 1이 없으면 2, 3번 4 하나 포함되는 경우 2, 2번 4, 2번 이 5가지 외에는 없죠. 이 5가지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얘는 몇 가지? 이거 일렬로 배열하는 거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고 얘는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12가지고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12가지고 자,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고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이거 더 하시면 되죠. 14에다 24 더하면 38 정도 나오겠네요. 38이 맞나? 네, 38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일단 1의 자리가 5가 와야 됩니다. 1의 자리가 5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81번 이거는 입체 도형은 사실 학교 시험에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보기만 할게요. 보기만. 입체라는 걸 조금 잘 보시고 A에서 B까지 꼭지점 여기서 일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위로는 몇 번 올라가야겠니? 최단 거리로 가려면 위로는 4번 가야겠죠? 한 번이라도 위로 올라가다 내려오는 순간 최단 거리가 아니니까 위로는 4번 가야 되겠고 오른쪽 전면에 보이는 오른쪽으로는 또 4번을 가야 되겠고 뒤로 3번 가면 되겠지. 이 방향밖에 없습니다. 이 방향. 네, 맞습니까? 그럼 얘를 배열하면 위로는 결국은 4번을 가야 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4번을 가야 되고 뒤로 3번을 가야 됩니다. 그 순서는 근데 다 달라지죠. 그래서 똑같이 풀어내시면 돼. 결국은 몇 칸을 이동해야 돼? 11칸을 이동해야 돼요. 11칸을 이동해야 되는데 위로 4번이니까 4팩 나누고 오른쪽으로 4번이니까 4팩 또 나누고 뒤로 3번이니까 3팩토리얼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내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숫자는 좀 클 것 같아. 공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과제 내면서 까먹을까봐 여러분들 과제 하시면서 103번은 풀지 마세요. 센에서. 자, 아무튼 그 다음 질문이 85번이었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지금 가운데 호수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 수영을 해서 가거나 이런 건 아니겠고 도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위로 올라가야겠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여기는 거쳐야 될 것 같아. 이 중간에는 호수의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무조건 와야 되지 지금.
반드시 지나는 점이.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조금 케이스가 다를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B라는 점에 도착하려면 케이스가 여기나 여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점. 비스듬하게 찍으라 그랬지. 여기서 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이 두 점은 동시에 지날 수 있어? 동시에는 지날 수가 없어요. 동시에는 지날 수가 없고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데 이 점이나 이 점을 통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통과 안 하고 갈 수도 없죠. 반드시 지나는 점 제가 최소로 2개 찍은 겁니다. 물론 저처럼 찍지 않고 이렇게 3개를 찍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점의 개수가 적을수록 케이스 구분이 적어질 테니까 조금 유리하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6칸을 가야 되는데 위로 5번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6가지죠. 자, 그럼 편의상 이 점을 어떤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점은 1번, 2번 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1번 거쳐서 B 가는 방법이 있겠고 A에서 P번 거쳐서 2번 거쳤다 B 가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A에서 P번 가는 경우의 수는 제가 구한 거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6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6가지예요. 둘 다. 그 다음에 P에서 1번으로 간다. 이 사각형이네. 4칸 가야 되고 아래로 3칸이니까 4팩 나누기 3팩.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B로 간다. 얘는 결국 3칸 가야 됩니다. 3칸 가야 되고 아래로 2칸 가야 되니까 자, 이거 됩니까? 됐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얘기야? 됐다는 얘기야? 뭐야? 자, 24 곱하기 3이니까 72 나오겠고 이렇게 가는 게 72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에서 2로 간다. 여기서 2로 간다 라고 하면 4칸 이동해야 되고 2칸씩 가야 되죠. 그 다음에 2에서 B 간다. 이거 길 하나밖에 없네. 맞죠? 자, 둘이 더하시면 108개 나오겠지. 108개. 됐습니까? 자, C스텝에서는 제가 하나만 도와드릴게. 지금 잠깐만 풀어보세요. 87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거 많이 틀려서. 87번. 2주차부터 시험 대비할 때는 펀해자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문제 푸는 데 집중하는 걸로. 자, 오른쪽 그림과 정사각형을 9등분한 영역을 서로 다른 9가지 색깔을 칠하여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K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다. 어쩌고 저쩌고.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일단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멘트가 있으면 일단은 원순열이죠. 일단은 원순열입니다. 그럼 이 중에 어딜 먼저 색칠해야겠니? 가운데 먼저 색칠해야 되죠. 가운데 칠할 색깔을 고르는 방법의 수가 9C1. 9개 중에 하나.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색깔을 칠했어. 그리고 제가 원순열을 처음 설명드리면서 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회전하여 일치하는 모양이 나오면 일단 원순열로 간주하고 먼저 구하라고 했죠. 회전하여 일치하는 모양이 나오면 일단은 원순열로 간주하고 풀라고 했어. 이거는 당연히 다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회전하면 어떤 같은 모양이 나올 거야. 나올 테니까 남은 색깔이 8개인데 여기 원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팩토리얼 곱해야 돼? 7팩.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완벽한 원순열은 아니죠. 이 다음에 뭘 곱해달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오는 것만큼 곱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원이면 아무리 돌려도 다른 모양이 안 나옵니다. 어떤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혀 있으면 1, 2, 3, 4, 5, 6, 7, 8이 적혀 있으면 아무리 돌려도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얘는 예를 들면 여기 1, 2, 3이 적혀 있는 거랑 한 칸 색깔이 이동해서 1, 2, 3 적혀 있는 게 같니 다르니? 다르죠. 이 경우는 1번 색상이 여기 모퉁이에 색칠이 된 거고 이 경우는 가운데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칸 더 이동해서 1, 2, 3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면 첫 번째 흰색이랑 같아 달라? 같죠. 그럼 서로 다른 모양은 몇 개 나온다고 봐야 돼 이건? 2개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진짜 원순열이라면 7팩인데 두 번은 다른 모양이 나오니까 곱하기 2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했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게 18이고 최종적인 답은 7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K는 18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다다음 주면 학교를 가실 텐데 이번 주 확률과 통계 과제는 제가 많이 내드리진 않을게요. 지금 책을 구매를 늦게 하신 분도 있고 해서 딱 102번까지만 풀어오세요. 시스템. 다른 과목 이제 특강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학교 갈 준비하시고 102번까지만 밀리지 말고 안 푸신 분 앞에서부터 다 풀어와. 그러면 제가 아마 짧게 질문을 받고 그 다음부터 바로 중복 조합 다시 복습하고 2주 정도 복습하고 그 다음에 펀해자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